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헌 기록상 가장 오래된 동네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안암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운산을 뒷산으로 한 지금 고려대학교의 뒷산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 앞으로는 안암천이 흘러내리는, 그래서 배산 임수에 살기 좋은 동네, 편안한 동네가 바로 이 안암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문헌상 가장 오래된 동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안암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조실록에 의하면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의 도읍을 정한 그 다음에 본인의 무덤을 미리 정하기 위해서 수릉을 찾아볼 만한 산지를 찾다가 안암동에 거둥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신덕하고 강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태조가 친히 능지를 살피기 위해서 또 다시 안암동에 거둥했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더라도 이 국초부터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그 입지가 적당한 것이 안암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거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실록 기사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바로 암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동네 동명이 기록에 실록에 남게 된 것이 바로 이 안암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삼각산을 주산으로 해서 가지쳐 내려오는 산자락을 성북천이 아우르게 되면서 결국 안암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편안한 동네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동네에 흐르는 이 성북천을 안암천이라고 불렀었던 것도 그런 연유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동북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상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거점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찍부터 한양 도성 성저 심리에 해당되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덕왕후 강씨의 능터로 정해졌었던 명당이긴 했었지만 실제로 능지를 파보니까 물이 솟아나서 중지했고, 지금의 중구 정동에 정릉을 조성했었고, 나중에는 이것을 이장을 해서 결국 개운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오늘날의 성북구 정릉을 최종적으로 조성이 되게 되니, 결국 이 신덕하고 강씨라고 하는 이 조선 왕조의 최초의 왕비의 능이 바로 이런 인연 속에서 안암동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안암동은 조선 초부터 대단히 좋은 명당터이자 삶의 터 공간으로서 이렇게 지목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초부터 쓰여졌던 안암동, 안감동이라고 하는 지명들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의 뒷산에 해당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산의 이름도 아주 범상치 않아서 개운산, 나라의 운명을 새롭게 하는 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은 그 산자락에 개운사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안암동의 뒷산이라고 해서 안암산이라도 이렇게 불려졌었고, 또 이게 바위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석산이라고 하는 채석장의 이름을 따서, 주인의 이름을 따서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붙여진 것이 바로 이 안암동의 뒷산인 바로 개운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명을 이끌어 여는 영도사, 개운사라고 하는 이런 큰 사찰이 이곳에 함께 있었고, 일찍부터 고려시대 이래로 개경에서 소위 남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로 이다 보니까 보타사 같은 큰 사찰이 이곳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북쪽, 한양도성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북천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는 안암천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뀌어서 나오게 되었고, 동쪽으로는 넓은 뜰이 있어서 하늘의 제를 지내는 선농단과 선잠단과 같은 이런 제사의 공간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었던 환경을 갖고 있는 곳에 바로 이 안암동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들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안암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양도성 동쪽 지역의 편안한 동네로서 이렇게 주목을 받아와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당에 이런 길들이 발달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의 이 대명 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안일바위로부터 안암동이 됐다라는 속설도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성시도에서 보게 되면 서울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래서 동북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일찍이 안암동은 이 세종의 5번째 아들인 광평대군과 그 집안의 대를 이어서 살았던 동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말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윗말, 아랫말 등이 있어서 대단히 번창하는, 그래서 광평대군 일가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고, 임금님도 이곳에 거둥하시면 소위 선농단에 거둥하셨다가 가시는 길에는 이곳을 들린 마을이라고 해서 결국 이 안암동 일대에는 중리, 국리, 국말, 사상말 등이 이렇게 번성을 했었던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리, 안암리 이런 지명들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곳과 연계되어서 일찍부터 고려시대로 개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암동은 종암동, 월곡동을 거쳐서 가는 길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북바위의 설화를 갖고 있는 이 종암동을 지나서 양주를 거쳐서 개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일찍이 노원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 결국 이 안암동이 돼서 결국 성북천과 안암천을 끼고 있는 안암천을 끼고 있는 이곳은 사통팔달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었던, 특히 그런 곳의 길목에 중요한 하천인 성북천이 흘렀었고, 이 성북천이 안암동으로 지나가면서 안암천 혹은 안감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지역 안암동의 이 지역에서의 위세가 대단히 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암천이라고 하는 것이 일찍부터 이 지역의 중요한 경계를 이루는 하나의 하천의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곳곳의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북천과 청계천, 정릉천이 만나는 이 사이에 안암동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사통팔달의 교통상의 요지인데다가 결국 개운산과 안암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그래서 살기 편안한 동네, 말 그대로 편안한 안의 안암동이 되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록상으로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안암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